한국 사회를 특징 짓고 있는 이러한 이유로 소극적인 표현과 적극적인 표현 사이에 구분이 필요해지고 언어를 연구를 하면 세계관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등과 학원이 운영하는 초학제 프로그램에 동기와 욕구 독립연구단에 참여 중인 아주대학의 강만규입니다.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언어마다 다르게 표현하는 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맨 넥타이가 좋아 보여가지고 우리말로 오, 넥타이 좋은데요? 라고 말하고 싶어 할 때 이것을 자연스러운 영어로는 어떻게 말할까요? Your tie is good 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I like your tie 라고 할까요? 우리말에서 욕망이나 욕구를 나타내는 표현법과 사고법이 영어의 표현법과 사고법과 어떻게 다를까요? 이것을 알면 두 언어의 기저에 깔린 세계관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이러한 연구는 굉장히 흥미롭죠. 먼저 욕망, 욕구의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한 미국인이 영어가 그렇게 유창하지 못한 한 한국인에게 다가와서 Oh, I like your tie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한국인이 내 넥타이를 이 사람이 좋아한다고 좀 고민을 하다가 자기 넥타이를 벗어서 그 미국인에게 선물로 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미국인 입장에서는 단지 넥타이가 좀 참 좋군요 라고 했을 뿐인데 선물로 주려고 했다니 참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 한국인은 왜 넥타이를 벗어서 주려고 했을까요? 이것은 한국어에서 좋아하다는 말이 가지고 싶다는 의미를 함축하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어에서는 기호, liking의 표현은 소유 욕구를 함축합니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기호의 표현이 소유 욕구까지 함축하지는 않습니다. 욕망과 욕구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가 있죠. 우선 첫 번째는 평가, evaluation의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영어의 good, 한국어의 좋다와 같은 표현이죠. 그 다음은 좋아함의 단계입니다. 즉 liking, 선호, 기호와 같은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영어에서는 like와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이 경우에도 평가의 의미를 나타내는 좋다를 여전히 쓸 수도 있고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좋아하다라는 동사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I like it 이렇게 말하는데 반해서 한국어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내가 속적으로 표현한다면 그거 좋아요. 반면에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내 기호를 이야기한다면 난 그것을 좋아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말 좋다의 의미는 긍정평가와 나아가서 기호, 라이킹의 혼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음 단계는 원함, 바람, 소망, wish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한국어에서는 뭐뭐 하고 싶다, 바란다, 소망한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영어에서는 want, would like, wish for, desire 이런 동사를 쓰게 되죠. 그래서 한국어에는 감정을 표현하는 형용사와 그 형용사에다가 어하다를 붙인 동사 형태의 두 가지 체계적인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전자는 감정을 소극적으로 나타내는 반면에 어하다가 결합된 후자는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소극형이 기본적으로 쓰이는 반면에 적극형은 개인 간의 대화에서는 특별히 강조하려는 의미가 아니라면 쓰이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장들에서 적극형은 쇼 프로그램의 MC나 쓸 법한 문장이 되는 거죠. 영어에는 우리말과 같은 적극형과 소극형의 체계적인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어 자리에 기호의 대상을 가리키는 명사가 오는 어휘는 별로 없고요. 기호의 주체인 인물 명사가 오는 좋아하다류의 어휘들만이 존재합니다. Did you like the concert? 또는 How are you enjoying your new job? 이라고 적극적인
표현을 해야 자연스러운 영어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말과 반대로 적극적인 표현의 동사들이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필요시에만 appeal 같은 소극적인 의미의 동사를 이용을 합니다. 영어에서는 주어로 사람을 놓는 반면에 한국어에서는 주어로 대상을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영어 문장은 사람의 기호, liking에 대해서 언급하는 구조인 반면에 한국어 문장은 기호의 대상에 대해서 언급하는 구조인 것이죠. 학교 생활 어때요? How do you like your school? 한국어는 학교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반면에 영어는 you라는 주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하 문장에서도 동일합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사실들과 관계하여 몇 가지 질문이 제기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제기되는 질문은요. 왜 한국어에서는 소극적인 표현을 기본적으로 취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한국 사회를 특징 짓고 있는 집단주의 내지는 관계주의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단주의나 관계주의 사회에서는 구성원 간의 관계 유지에 관한 노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것이 개인들의 욕망 간의 갈등이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회에서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욕망에 대해서 표현할 때 욕망의 주체가 아니라 욕망의 대상에 대해서 언급함으로써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있죠. 이러한 이유로 소극적인 표현과 적극적인 표현 사이에 구분이 필요해지고 이것이 체계적으로 발달하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제기되는 질문은요. 왜 영어에서는 소극적, 적극적인 표현 사이의 구분이 체계적으로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간단합니다.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구 사회는 개인주의 사회라서 집단의 유지보다 개인의 이익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개인 간의 분명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서 의견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욕망과 감정을 오해 없이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개인적인 기호를 표현하는 것이 상대에게 소유 욕구와 같은 것으로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이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문장의 구성에서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언급하기 위해서 사람을 주어로 삼아서 문장을 꾸미는 방식을 발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과 같은 유교 사회에서는 이처럼 자신의 욕망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문화이다가 보니까 우리는 서로 타인의 진정한 욕망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인칭과 3인칭이 주어 자리에 올 때는 비문이 됩니다. 넌 그 차가 좋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그렇죠? 그러므로 3인칭 주어문의 경우에는 증거성 표현이 요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조태가 사용되어야 비문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출처를 문법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을 증거성, evidentiality 표지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언어학자 알렉산드라 아이켄발트의 개념입니다. 이 한국어에서는 증거성 표지가 필수적이지만 영어에서는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다음에서 보듯이 매 문장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문법적인 표지를 부착하면서 자신이 얻은 정보를 직접 체험한 건지 아니면 들은 건지 이걸 한국어는 늘 밝혀요. 물론 영어에서도 증거성 표현들이 있습니다. 단지 필요할 때만 표현할 뿐이라는 거죠. 한국어와 달리. 이제 동기의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어의 동기에 해당하는 표현은 motive죠. 영어의 motive는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도록 만드는 것. 컬린스 사전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한국어의 동기는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선 그 두 언어의 어휘 발달 방향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영어는 동일한 논리적 관계를 품사별로 표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발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명사 motive는 파생어인 동사 motivate 그리고 그것의 명사형인 motivation이 동일한 논리적인 관계를 나타내면서 논항 A와 B를 다양한 위치에 배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어는 미세한 의미의 분화에 따라서 다양한 어휘가 발달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기를 유발한 것이 행위주의 의도적인 행위냐, 사건, 사고냐, 현상이냐 등과 같은 종류로 여러 가지 어휘들이 발달해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정서적인 내용의 개입으로도 다른 어휘들이 많이 발달해 있어요. 영어에는 이와 같은 단어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기의 표현은 두 언어 간 공통적인 방식도 있고 서로 다른 방식도 있는데 우선 두 언어 간 공통적인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표현은 A가 B의 동기이다 라는 형식인데요. 영어도 동일하게 A is a motive for B라는 형식을 사용을 합니다. 또한 동기는 A라는 동기가 있다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영어에서도 이때 have a motive for A라는 형식을 쓰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주로 부사어적인 구성인 뭐뭐 하는 동기로와 같은 패턴을 많이 쓰는데요. 이에 반해서 영어에서는 동사 파생어 motivate를 매우 많이 씁니다. 물론 한국어에서도 동기를 부여하다와 같은 표현이 있지만 부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요. 문어에서만 쓰이죠. 반면에 영어에서는 for a motive 형식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기로 그렇게 했나요? 라고 하면은 A 문장은 전혀 쓰이지 않습니다. What motivated you to do it? 혹은 명사형 What was your motivation? 이렇게 쓰죠. 외적인 동기를 나타내는 motivate보다 더 분명한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통사적인 사역을 나타내는 make 동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What made you do it? 당신은 왜 그런 일을 하셨나요? 가 아니라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떻게 그 일을 하게 되었나요? 본의 아니게 이와 같이 motivate보다 훨씬 강력한 make 동사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그 외적인 동기가 가장 강한 거와 내적인 본인의 의지에 의한 동기까지 강도별로 나열을 한다면요. 이와 같은 순서가 되겠습니다. What motivated you to participate in this program? 조금 더 강하게 외적인 동기를 표현하게 한다면 What made you participate in this program? 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봤듯이요. 동기를 행위주로 놓고 오히려 행위를 하는 사람을 행위의 대상이 되게끔 하는 이와 같은 식의 표현. 왜 이런 표현이 존재하게 될까요? 영어에는. 이것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 사람은 때에 따라서 심지어 피해자일 뿐이라는 그런 사고를 표현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는 책만 보면 잠이 와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럴 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책이 나를 잠자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은요. 나는 책을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데 이상하게 책만 보면 잠이 오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외적인 동기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사역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 영어에서는 자연스럽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욕망과 동기 표현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어와 영어 사이의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두 언어의 의외의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실 수 있었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언어를 연구를 하면 그 언어 속에 담겨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계관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언어와의 비교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